지난해 9월 딸과 나눈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참담한 상황으로 이어질 줄 몰랐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밤 11시 반 정도 됐어요. 부모님도 아는 이제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돼. 그러고 이 시간에 남의 집 가서 잔다는 건 민폐다. 너는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14살 딸 A양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허. 핸드폰도 가족끼리 다 위치가 공유가 돼 있어요. 보니까 조금 전만 해도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겠지. 그러고 나서 안 와요. 그래갖고 봤더니 여기서 중간에 위치가 딱 꺼져 있더라고. 핸드폰을 꺼놓은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 이거 뭔 일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바로 가족 신고하고 실종팀에 접수했죠. 무려 한 달 넘게 딸 A양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요. 이후 집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A양. 단짝 친구 B양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회사에만 아이가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중학생이 임신을요? 저 초보니가 없잖아요. 또라더라고 진짜 막 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승리를 안 하고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2번을 해가 2번 다 조기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산부인과에 갔다는 A양과 아빠.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고 성장기 아이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불행이 좀 다행이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성병에 감염된 겁니다. 지난 40일 동안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렵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충동적인 가출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답답하기도 했고 학교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던 것 때문에 그냥 약간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아이들. A양과 B양 모두 편부 가정에서 자라며 서로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두 친구 모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의지했다고 해요. 예. 작년 겨울에 제가 아빠랑 트러블이 살짝 있어서 집에 나가서 그냥 운동을 했는데 이거 헬퍼라는 애들을 구하는 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헬퍼를 구하고 친구 집에서 못 자게 하는 아빠의 말에 가출을 했다는 두 아이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SNS로 일명 헬퍼를 구했답니다. 헬퍼요? 헬퍼란 SNS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식사나 숙소를 제공해주며 돕는 이들을 칭하는데요. 아이고. 아이들 또한 SNS를 통해 하룻밤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짝을 맞춰 놀자는 듯 친구를 데려오길 요구했다는 남자들. 그들은 하루 자고 갈 곳을 예약한 뒤 아이들에게 밥을 사줬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가 돌변했답니다. 그 남자애들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되게 착했는데 자기들이 술 먹는다 해서 자기들은 술 안 먹고 저희만 술을 계속 먹여서 욕은 그냥 진짜 편할 수 없을 만큼 자주 계속했었고 머리채를 잡거나 물건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냥 목 졸렸어요. 아이고. 예? 그냥 빡빡 성폭행 당했어요. 40일간 아이를 성폭행한 성인은 총 10명. 이들의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오히려 협박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까지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휴. 끔찍하네요. 예. 그런데 피해를 입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가출 후 오갈 곳 없는 상태로 만났다는 친구 C양. 반포 가서 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막 너네 몇 살이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또 하고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랬어요. 동의 없이 진행된 거였어요? 네, 무서웠어요. 해당 가해자들은 3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답니다. 가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도망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이 SNS에 가출했다고 말하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는데요. 저런 메시지 보내는 성인 중에 멀쩡한 사람 절대 없어요. 수상한 요구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받은 문자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덫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처음에 그래서 여자로 구하겠다 했는데 여자로 속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자기도 가출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애들을 같은 또래거나 여자라고 속여서 믿을 만한 사람인 척 접근한 거네요. 예. 아이들이 범행을 당한 지역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서울이랑 인천, 부산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사이다 집도 조금 구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갔어요, 근데? 걔네가 택시를 줬어요.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범죄에 유인된 아이들.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가출해서 온라인에 자기 신상을 공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자기에겐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 안에선 그게 최선일 때가 꽤 있는 거죠. 잠재적 가해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만 13세 아이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명의 남성. 아이들은 뒤늦게 부모 곁으로 돌아왔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데 약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그냥 계속 약 복용하고 버티고 있어요. 가해자들이 눈에 보이거나 그 사건이 눈앞에 보이고 가해자들 목소리나 약간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 그런 거 들리고 너무 나가기 무서워요. 그냥 또 그럴까 아이들이랑 놀기도 그렇고 또 오줌을 잡았네 아이고. 아유. 그렇게 될까. 가출한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헬퍼를 직접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푸는 이들이 진짜 있는 걸까? 헬퍼 열이면 다 성인들이에요. 20%는 아이들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순수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데리고 병원도 가지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A양을 숙소로 데려다 준 뒤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간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장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만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애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다 이제 듣다 보니까 진짜 막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상황이 진짜 어떻게도 안 돼. 그런 애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제대로 도와줘봐야겠다. 현금부터 주던 계좌이체를 해주던 이래서 뭐 검정고시를 보고 싶은데 뭐 돈이 없다 이러면 검정고시비를 지원해주고 자격증 공부를 지원해주고 이러지. 와. 하지만 장 씨가 무엇보다 바라는 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몇 달간 설득한 끝에 집으로 돌아간 학생에게서 감사하다며 온 연락이라고 해요. 아유, 잘 됐네요. 올해 초였고 1월달 엄마랑 내용 한 번 더 보내주네요. 그 친구도 한 작년 7월쯤에 만났던 친구. 그러네. 당시 17살. 저런 연락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예. 그 또한 일명 헬퍼라며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이제 위장이죠. 헬퍼라는 이름을 달고 여자들 어떻게 꼬셔서 해보려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은 별로 안 되고 솔직히 이런 헬퍼라는 사람들이 없어도 좀 잘 돌아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죠. A양과 친구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접근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 자신 탓 같다는 부모들. 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아이들한테 키웠는데 그때 왜 그랬냐고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대요. 거기에서 제가 뭐 해줄 말은 없죠. 사실 그랬구나 하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신경 써줘서 보줘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세 가정 모두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기에 죄책감이 더 크다는데요. 그러셨군요.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인 아이고 많이 미안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미안해요. 아이고 참.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힘든가? 내가 아이를 care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집을 나갔나? 이런 생각. 제대로 된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크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키운 목숨보다 더 귀한 딸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던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부모들.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찢어지죠. 이게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상대방들은 전화가 진짜 아이들을 돌려보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뭘 판단하겠어요? 딱 만났을 때 딱 봐도 미성년처럼 보였을 것이고 딱 봐도 알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아이의 그런 가출에 대한 실수는 했지만 그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모든 가해자들은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가출한 만 13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10명. 제작진은 이 중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가해자 B씨. 그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 혹시 이라고 아시는 분인지? 아니요. 모르세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학생 없으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이 학생이 그랑 해서 그 성관계 강제로 당해가지고 아니. 나누신 내용도 있으시던데. 아이들이 실수한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네요. 네. 가해자 B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신과 가까운 사건 맞아요.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구속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만약에 기각돼서 송치가 가면은 그래도 재판 진행하고 그 법원 아니 조사가 끝났는데 구속은 안 됐나 보네요. 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요? 보통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건들은 정말 뭐 상해가 중하거나 엄청나게 좀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일세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는데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법원으로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부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대부분 재범 위험성은 되게 많고요.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유인해서 성폭행하는 일들은 사실은 너무 만연되어 있고요. 그런 공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마땅한 표적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전형적으로 그런 집단으로 보여요. 너무 쉽잖아요. 현재적으로 발육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노리는 거죠. 피해 아이들 부모는 추가 범죄도 걱정된답니다. 얘네들의 심리를 완전 다 알고서는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 얘네한테 우리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자를 서로 그 남자애들끼리 계획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걔네가 저희 애들한테만 그랬겠냐. 야, 우리가 이번에 해서 이렇게 해도 성공했는데 또 한번 그런 애들 찾아서 계속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 걔네는 한번 이런 맛을 봤을 거예요. 가출한 10대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성인 남성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걸까? 제작진은 가출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15명이 도와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네요. 예. 돈을 지원해주겠다며 접근해오는 이들. 그중에는 여성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와 메시지를 나눠봤는데요. 숙소 제공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같이 가자고요? 그는 왜 여성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걸까? 안녕하세요. 님이라고 계세요? 여학생들만 이렇게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왜 그러시는 건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남학생만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고 집에 간다고 하면은 SNS랑 말이 전혀 다르네요. 예. 우선 만나자며 키랑 몸무게를 집요하게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가는 분이세요? 선생님, 아유. 아유, 아, 예. 당당하면 도망가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심지어 돈을 줄 테니 연인처럼 만나자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16살이라는 말에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요. 아이고. 16살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는 여자아이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MBC 실천부대라는 곳인데요. 아출학생이신데 네, 좀 성적인 거 사실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성적인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일단 만나자고 하시는 아니, 설득을 해서 보내야죠. 집으로 네네. 처음에 먼저 연인처럼 보자고 했잖아요. 돈 준다고도 하시고 그거 돈은 그냥 차비지만도 여기서 성적인 걸 요구하려는 생각은 따로 잘 때가 있긴 하니까. 재우기보다는 보내려고 했죠. 설득을 좀 해보려고. 그는 분명히 16살이라는 상대에게 돈을 줄 테니 연인과 같은 관계가 되길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미성년자를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동복지법이 있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성년자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서 하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미성년자하고 뭔가 사랑이든 뭐든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니까 술도 사주고 나하고 잠자리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우린 사랑한 거야. 단순하게 모텔만 재워준 건데 불쌍해서 재워준 건데 무슨 죄가 돼? 잘못된다고요. 다 죄가 된다고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거. 전문가들은 헬퍼라는 단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퍼라는 것 자체에 저는 그 용어가 되게 싫어요. 말이 안 돼요. 온라인에서 가출한 아이들을 도와준다? 도와주려면 아이들에게 꽤나 시설이 괜찮고 아이들 보호적인 쉼터를 소개시켜주면 되죠. 아예 온라인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도와주는 온라인상의 헬퍼 따윈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한편에선 가출 청소년들을 비난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출을 결심한 데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엄마가 밥을 못 먹게 너 같은 이제 살이라도 빼야 말라야 이제 좋은 남자한테 가서 날 호강시켜줄 수 있다. 이거보다 10kg가 더 빠졌었어요. 이게 지금 가출하고 나서 찐 거거든요. 알바예요? 알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부모님 허락이 있어요. 당장 오갈 곳도 돈을 벌 방법도 없어 SNS에라도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예.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기적이라는 아이들. 헬퍼를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한 7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거의 다 약간 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만나기 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만나면 되는데 만나기 전에는 나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해놓고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후자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무방비하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헬프 구한 친구도 있고 제가 만났던 제일 어렸던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 애도 아빠가 때려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겨우 한다는 게 이제 몸을 파는 그런 걸 하게 됐더라고요. 초중학생 6학년이네. 그걸 알고 그러는 거죠? 그 상대방들은 그 나이를 아는데도. 네, 오히려 어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이가 없으네요.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범죄에 이용하는 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A양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편지에 항상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계속. 어쩔 때는 한 장 다에다가 제가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른 말 일절 없이. 그래서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뭐 잘못한 건 아니야.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했는데 편지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현재 아이들은 심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 잘못이라며 자책하고 있는 아이들. 엄마에게 자기 전에 너무 슬펐어요.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렸다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반성도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부모들은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아빠도 많이 힘들지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딸이 많이 힘들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아빠랑 같이 잘 이겨내고 그곳이 어려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어른의 가면을 쓰고 오갈 것 없는 아이들을 누리는 이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